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이제 이번 주도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역시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번 주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하는 것보단 그래도 아직까진 계속해서 짧게 단기 매매 또는 단타 스캘핑으로 이제 매매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어떤 일정과 또 현재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코인킹 곽도팔 영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아직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관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비트 차트를 보면 월봉으로 봤을 때 그동안 비트코인 역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사실 뭐 안 중요한 달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달이 왜 중요한지를 보면 월봉 기준으로 5일선과 60일선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기 이제 직전인 달입니다. 이 월봉 기준으로 5일선과 60일선 데드크로스는 비트코인 역사상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때도 이 월봉 기준으로 60일선을 지지받아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 달 음봉 마감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월봉 기준으로 5일선과 60일선은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엔 그 전 과거 데이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얼만큼의 하락이 나올 것이다 짐작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봉이나 이제 주봉을 봤을 땐 5일선과 60일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최소 10% 이상의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이제 무조건 양봉 마감,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저번 달 고점이었던 22,781달러까지 반등이 나와줘야 이제 안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이제 꼭 체크하셔서 앞으로 매매의 방향성을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말한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기 매매는 최대한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지금 아무리 영상에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선 오히려 이제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번 주는 404.73% 수익으로 마감한 상태이고, 단순히 그냥 기계처럼 이제 매매 관점만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표가 발표됐을 땐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이걸 토대로 매매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점이 뚜렷하지 않으신 분, 또는 매매는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손실만 보고 계시는 분, 그리고 빠른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에겐 제 텔레그램 방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셔서 많은 도움, 정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 중에서 당장 있는 중요한 일정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입니다. 넷플릭스는 나스닥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번 주 넷플릭스는 올해 들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선 예상한 구독자 수 감소보단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번 실적 예상치는 매출 7.85 그리고 주당 순이익 2.18로 저번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 실적 발표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의 표면적인 부분보다는 구독자 수의 증감에 따라 이 주가의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현금의 흐름 측면에서도 직전 분기에서 다소 많이 줄어든 모습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광고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넷플릭스 나름대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요금제를 떠나서 넷플릭스 안에 볼만한 영상이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요금이 비싸더라도 정말 재밌는 게 많이 있다면 돈을 더 내서라도 결제를 하고 볼 텐데, 저 같은 경우엔 오징어 게임 이후에 넷플릭스에서 딱히 볼만한 것도 없고, 마치 냉장고 안에 먹을 게 없는 거 알면서도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살피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문을 닫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그냥 습관처럼 한번 실행을 했다가 쓱 둘러보고 딱히 볼만한 게 없어서 결국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하는데 도대체 왜 비트코인과 대입을 하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매매를 하시면서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따라간다는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넷플릭스는 절대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정도가 빠졌다 하더라도 시총 146조 8,774억 원의 큰 기업이고, 이런 146조의 기업이 실적 발표로 인해 급락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나스닥 또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당연히 OTT 관련 주가들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과거 데이터를 봐도 넷플릭스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구독자 수 감소를 했을 때 기업의 한계라며 넷플릭스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나스닥은 이틀 동안 마이너스 6.42%, 그리고 나스닥 선물 동안 마이너스 6.93% 하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 8.7%의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땐 넷플릭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 또한 영향을 크게 받긴 했지만, 이번에도 만약 구독자 수의 비중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여전히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입비 부담 등의 원인으로 구독자 수 감소 그리고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번처럼 마이너스 20%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당장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앞으로 테슬라, 애플, 마소 등 오늘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꼭 참고를 하셔서 좋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 아이폰 생산기지 정저우를 전면 봉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개장한 다음 애플의 주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중국이 이렇게 미국 기업의 생산을 방해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에선 중국 반도체 규제를 시작을 했고, 중국 당국은 그간 미국의 제재 및 규제를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아킬레스건은 장비인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설계와 제조 후 공정, 장비, 소재 등으로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중국 반도체 시장 분야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설계 7% 내외, 제조 16% 내외, 후 공정 38% 내외, 소재 13% 내외, 그리고 장비 5% 내외로 알려져 있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가장 약한 부분은 5% 내외인 장비입니다. 반도체는 산화 및 열처리 화학처 증착, 노광, 식각, 분자 주입 등 총 8개의 공정이 필요한데, 공정마다 당연히 검사는 기본입니다. 초정밀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품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과 유럽, 반도체 정비가 없다면 생산 및 제조 그리고 연구 개발은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애플 또한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리지가 생산한 낸드 플래시를 탑재하려던 계획을 보류했고, 그로 인해 애플 생산 기지인 정저우를 전면 봉쇄해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에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정저우 도시를 봉쇄했다곤 하는데,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체의 조업 중단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도대체 얼마나 우려먹고 또 이걸로 협박을 할지 이제 슬슬 좀 지긋지긋하긴 한데, 이로 인한 애플은 생산에 대한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애플의 주가 하락으로 나스닥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 다음은 나스닥을 따라가는 비트코인의 차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나스닥 개장한 다음 애플의 눈치를 봐야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10월 절반 이상이 지나갔고, 이번 주만 지나면 곧 11월, 12월 연말입니다. 작년 11월 고점 69K를 찍고 난 다음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시간이 어느새 1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진짜 그동안 하락한 것만 봐도 비트 고점 대비 약 72%가 빠진 상태인데, 과연 이 코인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할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작년 불장 때 제 주변만 봐도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2021년도에 새롭게 코인 시장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처럼 17, 18년도부터 고난이랑 고난, 고생이랑 고생은 다 때려 맞고 버틴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버틴 사람들은 이더리움 평단이 20만원, 30만원대였으니까 당연히 작년에 시작한 사람들보다 더 큰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지성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사는 투자보단 최대한 여러 정보를 보고 판단해 그 전까진 계속해서 시대를 집중적으로 모아두거나 혹은 선물 매매처럼 레버리지를 사용해
소액으로 계속 시대를 복리 형식으로 불려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여도 어디서 사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게 제가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항상 시청 감사합니다.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 시대를 복리 형식으로 불려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여도 어디서 사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게 제가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항상 시청 감사합니다.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